여러분 뇌는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뇌는 한번 늙으면 끝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뇌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뇌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억력이 떨어지면 나이 탓이라 넘기지만 저희처럼 뇌 회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뇌에 좋다는 음식은 열심히 찾아 드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단계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와 회복의 차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청소만 하고 멈춘 뇌와 청소 다음 회복까지 간 뇌는 몇 년 지나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길은 잘 찾는데 말이 바로 안 나오고 생각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건 이미 회복 단계가 빠졌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대부분 이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이런 변화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죠. 오늘은 그 회복 단계를 제대로 채워주는 뇌를 다시 세우는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좋은 음식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작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계실 수 있어요. 요즘 이런 변화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얼마 전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 어르신 한 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 말씀이 많던 분인데 요즘은 대화 중간에 단어가 자꾸 막힌다고 하시더군요. 이분은 72세 박정자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젊을 때부터 워낙 말솜씨가 좋으셔서 동네에서 조언을 구하러 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길은 잘 찾고 약속도 기억하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맴돌기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손자 이름을 부르려다가 잠깐 멈칫하시거나 평소 자주 쓰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대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부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이웃들과 수다 떠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말실수할까 봐 조심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이분은 이미 뇌에 좋다는 음식도 챙기고 생활도 나름 조심하고 계셨습니다. 호두도 드시고 견과류도 챙기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 단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청소 이후에 필요한 회복이었죠. 또 다른 분도 있었습니다. 69세 이종만 님인데요. 이분은 평생 책을 좋아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안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읽는 순간엔 이해가 되는데 페이지 넘기면 앞의 내용이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더 속상한 건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려고 하는데 중간에 줄거리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예전엔 옛날 이야기를 워낙 재미있게 해주셔서 손자가 매일 조르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야기 중간에 막혀서 당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건강관리는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매일 산책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영양제도 빠뜨리지 않고 드시더라고요. 하지만 뇌 회복에 필요한 특별한 영양소는 놓치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잘 하시는데 뇌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뇌는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째, 왜 지금까지 드시던 좋은 음식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뇌 회복에 정말 필요한 핵심 음식 5가지와 그 음식들을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셋째, 이 변화를 어떻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 회복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를 회복시키는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뇌에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손상된 뇌 연결을 다시 이어주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 신경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노화로 느려진 뇌 통신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일반 그룹보다 2년에서 3년 정도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68세 김영수 님의 경우를 보면 아침마다 단어가 막히던 증상이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후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블루베리는 그냥 씹어서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면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우유에 갈아 마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뇌 세포가 서로 소통하려면 세포막이 건강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막이 딱딱해지거든요. 등푸른 생선의 좋은 지방이 이 세포막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기억력 저하 위험이 일반인보다 47%나 낮았다고 합니다. 71세 정순자님은 평소 생선을 튀겨 드시던 분이었는데 찜으로 바꾼 뒤 머리가 덜 멍하다고 하셨어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멍해지던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됩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한 것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튀긴 생선은 오히려 뇌에 부담이 됩니다. 기름에 튀기면서 좋은 지방이 변성되고 나쁜 지방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뇌 안에서 새로운 연결을 돕는 채소예요. 특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뇌 안의 염증을 줄이고 새로운 신경 생성을 도와줍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뇌 염증 감소와 신경 생성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73세 박춘식님은 브로콜리를 드시기 시작한 후 집중이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뉴스를 보다가도 중간에 딴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놓치곤 하셨는데 이제는 끝까지 집중해서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브로콜리는 찜기에 3분 이내로 살짝 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중요한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가서 효과가 거의 사라져요. 살짝 아삭한 느낌이 남을 정도로만 쪄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뇌 신경을 안정시키고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박씨의 풍부한 아연과 마그네슘은 뇌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미네랄 섭취가 충분한 그룹은 뇌 위축 속도가 일반 그룹보다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69세 오정남님은 평소 과자나 달달한 간식을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호박씨로 바꾸신 후 머리가 덜 예민해졌다고 하셨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신경이 곤두서던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호박씨는 하루 한 줌 정도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씹는 행위 자체도 뇌 자극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시중에 파는 짠 호박씨는 피하시고 볶지 않은 생 호박씨나 살짝 볶은 것으로 드세요. 다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뇌를 보호하고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는 음료예요. 녹차에 들어있는 테아닌과 카테킨 성분이 뇌 안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녹차를 하루 2잔 이상 꾸준히 마신 분들은 기억력 저하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74세 이정혜 님은 평소 물 대신 커피를 자주 드시던 분이었는데 오후 한 잔을 녹차로 바꾸신 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오후에 꾸벅꾸벅 졸리던 증상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녹차는 식사 후 1시간 뒤에 따뜻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2~3잔 정도면 충분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공복에 진하게 마시지 마세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잠들기 전 4시간 이내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이어서 실천할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드시느냐가 실제 뇌 회복 효과를 좌우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루 하나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는 걸 알면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세요. 하지만 이게 가장 실패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늘리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오후에 녹차 한 잔만 추가해 보세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둘째 주에는 간식을 호박씨로 바꿔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한 달 후에는 5가지가 모두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시고 꾸준함을 택하세요. 두 번째는 씹는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호박씨나 견과류를 드실 때 너무 급하게 삼키지 마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턱 근육을 사용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이게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뇌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호박씨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 지키기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녹차는 식후 1시간 뒤, 등푸른 생선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블루베리는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는 뇌에 부담을 주는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야식이나 달달한 간식은 뇌 회복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호박씨 같은 가벼운 간식은 저녁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조리법 최적화입니다. 브로콜리는 3분 이내로 살짝 찌기, 생선은 찜이나 조림으로 하기, 이런 작은 차이가 큰 효과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오래 삶는 조리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찌거나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것은 생으로 드시는 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5번째는 즐거움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억지로 드시면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오히려 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변형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를 싫어하시면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브로콜리가 싫으시면 다른 채소와 함께 무쳐서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즐겁게 드시는 거예요. 6번째는 수분 섭취와의 연결입니다. 이런 좋은 음식들을 드셔도 수분이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요. 녹차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지만 카페인이 있으니까 물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각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드시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서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는 한번 늙으면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시는데 이건 너무 이른 포기예요.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뇌에도 청소와 회복 두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청소만 하고 멈추느냐 회복까지 가느냐의 차이가 몇 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점점 더 막히게 되고 생각이 느려집니다. 단순한 계산도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중간에 말을 잃어버리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대화가 다시 살아나고 기억이 선명해집니다. 예전에 즐겨 했던 취미 활동도 다시 재미있어지고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져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과 실천 방법입니다. 블루베리로 신호 전달을 부드럽게 하고 등푸른 생선으로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고 브로콜리로 새로운 연결을 돕고 호박씨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녹차로 회복 환경을 만드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 오후에 물 한 잔 대신 녹차 한 잔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뇌 회복의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둘째,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블루베리나 호박씨 중 하나만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셋째, 이번 주 생선 드시는 날에 튀김 대신 찜으로 조리해 보세요.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회복 습관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뇌 건강 레시피도 소개해 드리고 계절별로 어떤 음식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블루베리든 등푸른 생선이든 브로콜리든 상관없어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 뇌 회복의 실제 시작이 됩니다. 댓글을 쓰는 행위 자체도 뇌 활동을 자극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